저는 장모님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니 집에서 약간의 소음이 들렸는데요. 소음의 정체는 진동 비슷한 소리였습니다. 멀리서 들었을 땐 장모님이 씻고 헤어드라이기로 말리나 하는 소리였죠. 장모님 저 왔습니다 하고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못 볼 것을 봐버렸는데요. 연락하지 않은 제 실수였습니다. 아이고 장모님 죄송합니다. 저 못 봤습니다 하고는 얼른 방문을 닫았습니다. 도대체 뭘 본 거냐고요? 바로 장모님이 혼자 즐기고 있는 모습이었죠.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장모님과 그렇고 그런 관계가 됐습니다. 친구들에게라도 말하고 싶어 입이 근질거리지만 참아야겠죠. 안녕하세요. 우선 저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낚시를 좋아합니다. 왜 낚시를 좋아하게 됐냐면요. 속세서 벗어나고 싶은 날이었습니다. 그때였죠. 동네 친구인 민수가 낚시를 가자고 했습니다. 무슨 낚시야? 평소 저는 낚시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돈도 많고 시간도 많은 부자들의 스포츠 아니겠습니까? 제겐 도움 하나 되지 않는 취미였습니다. 들어보니 낚시 도구도 싼 값이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그날은 부장님한테 실컷 털리고 온 날이었습니다. 먹지도 않는 맥주를 깐 뒤 아내 앞에서 아니 김 부장이 아우 진짜 내가 한번 복수할 거야. 여보 나 회사 그만둘까? 네 그러시던가요. 아내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제 쪽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부장에게 털리고 온 날마다 투정을 해댔더니 이젠 뒷등으로도 듣지 않는 거였죠. 인생은 정말 혼자구나 하고 냉장고로 가서 맥주 한 캔을 더 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동네 친구 민수의 전화였는데요. 어이 바쁘냐? 내일 날도 좋은데 같이 낚시할까? 제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태평한 소리나 하더군요. 아휴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한가롭게 낚시야? 뭐 때문에 힘든데? 너 그거 낚시만 하면 싹 풀린다? 끝까지 한가한 소리만 하더라고요. 취기도 올라오니 친구 말 한 번만 믿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진짜 내 말만 믿고 가면 되는 거냐? 그래, 내가 풀코스로 대접해주마. 친구의 호기로운 소리가 하늘을 찌를 것 같았습니다. 알겠다, 내일 보자. 그래, 모자랑 선크림은 바르고 와라. 나처럼 피부 망치기 싫으면. 낚시를 오래 했던 친구는 피부가 타는 데서 그치지 않았고 살같이 벗겨질 정도였죠. 맥주 2캔에 취해버린 저는 바로 잠에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막상 가려고 하니 정말 귀찮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낚시하는 곳이 바로 장모님이 사는 근처였는데요. 그래, 잘 됐다 가는 김에 장모님한테도 들려야겠구만. 하고는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래, 준비 다 했지? 친구는 제가 평생 안 해줄 것처럼 하다가 낚시를 한다고 하니 신이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 벌써 준비 다 했어. 거기로 가면 되지. 그래, 오면 전화해. 그렇게 저는 바리바리 들고 온 친구를 만났습니다. 뭘 이렇게 많이 들고 왔냐? 이게 기본이야. 낚시는 낚시 장비라고. 그렇게 친구가 향하는 곳으로 저는 따라갔습니다. 무슨 풀숲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낚시에 무례한이었던 저는 궁금했습니다. 아니 저기서도 낚시하는 사람 있는데 왜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야? 친구야 낚시는 스팟이 생명이다. 자신만의 뭔가가 있는 것처럼 보였죠. 그래 믿어보자 하고는 따라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친구가 자주 오는 장소인지 꽤나 깔끔하더군요. 어때? 괜찮지? 친구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뭐 있을만하네. 그렇게 친구와의 낚시가 시작됐는데요. 친구가 미끼를 달아주고 낚싯대를 던져보라 했습니다. 힘껏 던졌는데 생각보다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낚시를 던져놓고 잔잔한 강을 바라보면서
1시간, 2시간 기약 없는 기다림이 시작됐습니다. 이거 잡히는 건 맞냐? 기다려봐. 그런데 입질이 오더라고요. 바로 친구의 낚싯대도 아닌 제 낚싯대에서 말이죠. 야야야야, 이거 봐라, 이거 어떻게 당겨. 천천히 당겨. 저는 친구의 말대로 천천히 레버를 당기기 시작했죠. 이제 빠르게. 오랜만에 긴장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친구와 저는 낚싯대에만 집중하고 있었죠. 낚시 이거 생각보다 재밌네. 손맛을 제대로 느껴버린 거였죠. 이때부터였을까요? 친구가 가자고 하지 않아도 낚시를 가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낚시를 좋아하게 된 건 손맛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쌓여만 가는 대출, 생각하기도 싫은 문제들을 잔잔한 호수를 보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 결정타가 손맛일 뿐이었죠. 아내는 자꾸 어디를 가냐면서 타박을 주긴 했지만 아내의 잔소리마저도 낚시를 위안으로 삼고 있었죠. 친구는 비 오는 날이면 낚시를 절대 하지 말라고 당부 아닌 당부를 했습니다. 강가는 비 오면 금방 물이 불어나니까 위험해. 그렇게 낚시를 하자던 친구가 진지한 눈으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비 오는 날까지 낚시를 하냐? 하면서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사실 저는 비 오는 날에 낚시를 하는 게 좋았는데요. 그냥 이슬비 정도 내릴 때 있잖아요. 어느 주말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의 몸은 자연스럽게 낚시 장비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오빠 오늘 비 온다는데 갈 거야? 까지 말라는 듯한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죠. 응, 조금만 하고 올게. 조금만 도대체 무슨 재미로 하는 거야? 나는 그냥 물고기 잡으려고 하는 거지 하고는 후다닥 달려나왔죠. 낚시 스팟에 가서 낚시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날씨 예보대로 이슬비가 똑똑 떨어지더군요. 적당한에 계속해서 낚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갑자기 굵은 물방울이 퍼붓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서둘러서 장비를 챙겨 차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차에 문제가 생겼는지 시동이 걸리지 않았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이었습니다. 뭐 안 되는 날엔 왜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은지.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저번에 간다던 장모님을 안 뵀는데 차 시동도 안 걸리는 김에 한번 뵈러 갈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낚시하는 곳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였으니 부담도 없었는데요. 장모님에게 따로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사들고 깜짝 놀래켜 주시면 좋아하겠지? 저는 장모님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니 집에서는 약간의 소음이 들렸습니다. 소음의 정체는 진동, 비슷한 소리였습니다. 멀리서 들었을 땐 장모님이 씻고 머리를 헤어드라이기로 말리나 하는 소리였습니다. 장모님 저 왔습니다 하고는 방문을 열었는데 저는 못 볼 것을 봐버렸습니다. 연락하지 않은 제 실수였습니다. 아이고 장모님 죄송합니다. 저 못 봤습니다 하고는 얼른 방문을 닫았습니다. 도대체 뭘 본 거냐고요? 바로 장모님이 혼자 위로하며 즐기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 진동의 정체는 기구였습니다. 장인어른은 3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꽤나 긴 투병 끝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모님은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로 외로우실 분이실 줄은 몰랐어요. 장모님은 옷을 주섬주섬 입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이고 김서방. 왜 온다고 전화를 안 해 하고서는 방금 본 거는 비밀로 해주게. 부끄러운지 얼굴이 시뻘개져 있었죠. 네 장모님 방금 본 건 비밀로 하겠습니다. 제가 사가지고 간 건 해물찜이었는데요. 이걸 먹고 가야 하나? 그냥 가야 하나 고민하던 중이었습니다. 장모님이 제 손에 들린 해물찜을 보고는 김서방 센스도 참 좋아. 내가 이거 먹고 싶어 하는 건 어찌 알았대? 제 손에 봉지를 건네받고는 상을 차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김서방 먹고 갈 거지?
아까 그 장면을 봤으니 그냥 가고 싶었지만 한편으론 얼마나 외로우셨으면 하는 애석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 먹고 가야죠. 차도 퍼졌고. 차 고장 났어? 밖에 비도 많이 오는데 오늘은 자고 가게. 차가 고장 났다는 말에 장모님은 자고 가야 한다고 단언을 하시더라고요. 택시를 타고 가면 된다고 말했지만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예, 장모님, 오늘은 자고 내일 차 고치러 가겠습니다. 결국 장모님 고집에 못 이겨 자고 가게 됐습니다. 상이 다 차려졌고 장모님은 소주를 가져오셨는데요. 김선방 한 잔밖에. 네, 장모님. 저는 소주는 3잔 정도만 먹어도 힘에 부치는 사람이었는데요. 오랜만에 본 사위가 반가웠는지 계속해서 잔을 채워주셨습니다. 장모님이 주는 술인데 거절할 수도 없고 계속해서 들이켰습니다. 취기가 금방 오르더니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아이고, 김서방 얼굴이 빨개졌네. 보면 볼수록 참 귀여운 모습이 있어 웃으시면서 제 허벅지를 치더라고요. 허벅지는 왜 이렇게 단단해? 무슨 운동이라도 하는 거야? 제 허벅지를 만지면서 말했습니다. 요새 집에만 있어서 나도 운동 좀 해야 하는데 김서방이 좀 같이 좀 해줘. 예, 당연히 같이 해드려야죠. 운동합시다. 저는 점점 취기가 올라와서 장모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리까리한 상태였습니다. 장모님은 계속해서 제 다리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손은 점점 위로 향하고 있었죠. 저는 술에 취한 상태여서 아무런 느낌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장모님은 비도 맞았는데 얼른 씻고 오라면서 저를 화장실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래, 장모님 집에서 자고 가는데 깨끗하게 침대에 누워야지 하면서 샤워를 끝마쳤죠. 그런데 이제부터가 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저는 샤워를 할 때 화장실 앞에 옷을 놔두는데요. 수건까지도요.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수건과 속옷이 없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지 술에 취하기는 했었어도 분명 화장실 앞에 수건과 속옷을 놔두고 갔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급하게 장모님을 불렀습니다. 장모님, 저 여기 수건 좀 주세요. 김서방, 속옷은 내가 세탁기에 넣었어. 젖은 것을 어떻게 다시 입어? 이미 빨래통에 들어간 제 속옷이었죠. 그럼 수건이라도 주세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장모님은 내가 닦아줄 테니 일이 나오면 되네. 저는 이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계속 주지 않자 그곳만 가린 채로 나오게 됐는데요. 장모님은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닦겠습니다. 무슨 술도 취했는데 이런 건 내가 할 일이야? 아래를 툭 치시고는 계속해서 물기를 닦아주셨죠. 김서방, 거기는 안 닦을 거야? 장모님의 시선은 아래로 향해 있었습니다. 제가 손으로 필사적으로 막아봤지만 장모님의 손 힘은 제 생각보다 셌는데요. 그렇게 무방비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유, 고래도 안 잡았네. 귀엽구만. 수건으로 물기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취했지만 자극을 받으니 제 영혼의 친구도 서서히 커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머. 시선을 약간 돌리고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짓고 있는 장모님이었죠. 죄송합니다. 장모님, 이건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알아 하고는 시선을 피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저는 남아있던 장인 어른의 옷을 걸치고 침대로 향했습니다. 털썩 누워서 바로 잠에 골아떨어졌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기분이 들어 잠에서 깼습니다. 이불 안에서 뭔가 꼼지락대고 있더라고요. 비몽사몽한 상태로 이게 뭔가 했는데 그 안엔 장모님이 있었습니다. 김서방이나 이해해줘. 나 요새 외로운 거 알지? 간절한 목소리로 부탁하더라고요. 저는 그만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장모님은 나이대와 다른 동안이었는데요. 아버님을 오랫동안 병 간호하면서 예쁜 외모를 썩히고 있었죠.
어때? 나 아직 봐줄만 하지? 네, 장모님 아름답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저도 이제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도저히 맹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술 때문이라고 탓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사를 치렀고 엄청나게 굶었던 장모님은 구석구석 그리고 개걸스럽게 먹어댔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모든 걸 쏟아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더라?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 잘 잤어, 김서방? 하며 물을 한 잔 건네주었어요. 네 장모님 잘 자셨습니까? 김서방 덕분에 오랜만에 개운하네. 저는 맨몸이었고 얼른 이불로 가렸습니다. 그리고 아침이라 그런지 생리적 현상으로 빳빳해진 상태였죠. 김서방 참 젊어. 이불을 들쳐내고는 차가운 손이 닿았습니다. 그렇게 아침부터 봉사를 하게 됐는데요. 이왕 하는 거 만족시켜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모님은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아침에도 2번이나 끝나고 나서야 저를 놓아주셨어요. 김서방 앞으로 낚시 오면 꼭 들려야 돼. 아니면 민정이한테. 이제는 아예 아내에게도 말할지도 모르는 듯한 뉘앙스로 말했습니다. 꼼짝없이 주말에 낚시를 올 때면 장모님 댁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장모님은 이제 아예 기다렸다는 듯이 현관 앞에 서 계셨고 저희는 현관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낚시를 그만둬야 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눈치 없이 솔직한 제 몸뚱아리를 이끌고 낚시터로 향합니다. 장모님에게 문자가 하나 와 있는데요. 오늘은 매운탕을 먹고 싶은데 빨리 오면 좋겠네 기대가 가득해 보이는 문자였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대답한 뒤 낚시에 전념했습니다. 오늘따라 손맛이 좋은 날이었죠. 그렇게 장모님 댁에 들어가니 현관서부터 저를 안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나 김서방 때문에 예쁜이 수술까지 했어. 비교적 나보다 나이가 많은 게 걱정으로 다가온 듯 보였습니다. 김서방을 만족시켜주려면 나도 이 정도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수줍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안 하던 화장도 하셨고 옷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지금까지 어떻게 외로움을 버틴 건지 장모님이 안쓰러워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사랑을 나눴죠. 예쁜이 수술에 효과가 있었는지 저는 3분도 못 참고 쏟아내버렸습니다. 장모님은 껄껄 웃으면서 하길 잘한 것 같아 라고 말했죠. 저는 요새 낚시를 하지 않아도 장모님 집을 갑니다. 민정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인데요. 요새 장모님은 날이 갈수록 과감해집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제가 더 푹 빠져버린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엄마는 우리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라고 하셨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아무도 알 수 없을 거예요. 하며 엄마를 안심시켜드리고 엄마를 눕혔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움이 가득 찬 눈으로 올려다보던 엄마는 곧 몸을 풀면서 눈을 감았어요. 엄마가 드디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엄마는 두려워하면서도 모두 내게 맡긴 채 다리가 살며시 벌어져 있었어요. 엄마와 저는 즐겁고 행복한 관계를 했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어. 이렇게 하늘까지 오른 것은 난생 처음이구나. 저는 엄마에게 내 모든 것을 주는 것이 내 꿈이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예쁘니?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엄마만큼 예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한 번 더 즐거움을 나눴습니다. 나는 내 아빠하고만 했는데 이렇게 좋은 기분은 처음이야.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을 줄은 몰랐구나 하며 좋았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집에는 자식이 나밖에 없습니다. 나에 대해 소개하자면
어느 날 누가 나를 집 문 앞에 두고 갔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나를 친아들보다 귀하게 여기고 특별한 선물이라고 애지중지 키워주셨어요. 특히 언제나 자상하고 상냥한 엄마는 내게 안정을 주는 분이었어요. 직장일에 바쁜 아버지를 대신해서 나는 엄마를 자주 도와드렸습니다. 엄마 곁에 있을 수 있는 것이 큰 기쁨이었어요. 엄마도 제가 일을 도와주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싱크대에서 함께 설거지를 하면서 또는 식탁에 마주 앉아서 식재료를 다듬으면서 엄마와 저는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나를 자주 안아주었어요. 내가 잘 크는 것이 엄마 삶의 유일한 기쁨이라고 하셨어요. 엄마는 아직도 여고생 시절의 몸매를 유지하고 있으셨습니다. 중학교 이후로 엄마의 속옷 디자인이 점점 과감해지고 어떤 날은 세탁기 맨 위에 올려져 있는 속옷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엄마가 알고 있으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나는 대학에 들어가서는 부모님에게 용돈 받는 것이 죄송스러워서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나는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집에서 엄마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아서 수업과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를 도와드렸어요. 엄마와 저는 서로에게 비밀 없이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였습니다. 나는 엄마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점점 더 엄마의 모든 것에 빠져들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엄마를 여자로 느끼기 시작한 나는 기회만 있으면 엄마가 정말 예쁘다고 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엄마와 함께 외출하여 영화를 보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극장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엄마의 손을 잡고 엄마의 머리를 내 어깨에 기대게 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면 엄마와 팔짱을 끼고 근처의 카페에 가서 늦도록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조용한 카페에서 엄마가 요즘 사귀는 아가씨 있니?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나는 아직 다른 여자에게 관심 없어요. 엄마만 내 곁에 있으면 돼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내 손을 잡고 있던 엄마의 손이 굳어지면서 엄마의 시선이 조용히 창밖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엄마는 잠시 아무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이미 내뱉은 말은 다시 담을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일이 이렇게 된 이상 다른 기회를 기다릴 수 없다는 생각에 엄마 죄송해요. 중학교 때부터 엄마를 원하는 제 마음을 알아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주 오랫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슬픈 눈으로 나를 보시며 엄마가 아들이랑 친해도 너무 친한 것 같아 하시며 우리 적당히 거리를 두자고 하셨어요. 엄마 저도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엄마와 관계를 하고 싶은 마음은 진짜예요. 제발 제 마음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주시겠어요? 하고 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이 없이 조용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나는 엄마 옆으로 자리를 옮겨서 들썩이는 엄마의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엄마가 우리 그만 집에 가자 그러고는 분위기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엄마에게 내 마음이 진심이라고 아무리 간곡히 말해도 엄마는 내 성의를 거절하며 내 또래의 여자들과 어울리라고 하셨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엄마도 마음이 좋지 않다는 것이 엄마의 얼굴에 쓰여 있었어요. 이렇게 하기를 한 달 정도 지난 후 아버지도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시고 엄마에게 왜 주말 나들이를 하지 않느냐고 물으셨어요. 엄마는 아버지에게 당신하고 같이 나들이 가고 싶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말하는 엄마에게 아버지는 술이 취한 채로 당신도 잘 알잖아.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말에 쉬는 게 낙이라는 걸 하며 잠이 들었어요. 그 다음 화요일에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토요일에 데이트하자고 청하였더니 엄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내 초대를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엄마의 숨소리가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드디어 내 마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느끼고 나는 엄마의 눈동자를 바라보며 나지막하게 엄마와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후 아버지가 없을 때에 우리는 행복하고 뜨거운 관계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엄마와 저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가 끝난 다음에는 엄마의 팔짱을 끼고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조용한 카페에 갔어요. 초겨울답지 않게 아주 상쾌한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엄마는 내 눈을 쳐다보며 고맙다라고 하셨어요. 나는 엄마의 시선을 마주보며 엄마 오늘 이렇게 정장을 입으니 너무 예뻐요 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엄마를 유혹하는구나 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엄마를 보면서 예 하고는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라고 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드시더니 내가 너를 가슴으로 낳은 엄마라는 걸 잊지 마라. 엄마 제발 저에게도 엄마를 행복하게 할 기회를 주세요. 엄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어지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후회할 일을 만들기 전에 그만 돌아가자고 하더군요. 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엄마와 하고 싶은 마음을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엄마가 그리도 예뻐 보이니? 예, 이 세상에서 엄마보다 예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라고 하였습니다. 엄마는 나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는 갑자기 늦었다 그만 돌아가자고 하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엄마는 내 손을 가볍게 잡은 채 입가에 가벼운 미소를 머금고 있었어요. 집에 거의 다 왔을 때 인적이 거의 없는 아파트 단지 밑에 차를 세우고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아, 이러면 안 돼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신음소리를 내더니 빨리 집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안방에서 취한 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 외에는 조용하였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엄마 우리 같이 있어요라고 했습니다. 엄마 제 방으로 가서 문을 잠그면 되잖아요. 아버지는 술 때문에 엄마가 돌아왔는지 모르실 거예요. 엄마는 잠시 아무 말이 없으시더니 고개를 끄덕여 내 말에 동의하고는 방에서 기다리렴 먼저 아버지를 살펴보고라고 하셨어요. 내 방에서 서성거리며 있는데 방문이 조용히 열리며 엄마가 들어오셨어요. 엄마는 문을 잠그자마자 우리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라고 하셨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아무도 알 수 없을 거예요. 하며 엄마를 안심시켜드리고 엄마를 눕혔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움이 가득 찬 눈으로 올려다보던 엄마는 곧 몸을 풀면서 눈을 감았어요. 엄마가 드디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엄마는 두려워하면서도 모두 내게 맡긴 채 다리가 살며시 벌어져 있었어요. 엄마와 저는 즐겁고 행복한 관계를 했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어. 이렇게 하늘까지 오른 것은 난생 처음이구나. 저는 엄마에게 내 모든 것을 주는 것이 내 꿈이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예쁘니? 네,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엄마만큼 예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한 번 더 즐거움을 나눴습니다. 나는 내 아빠하고만 했는데 이렇게 좋은 기분은 처음이야.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을 줄은 몰랐다고 했어요. 엄마는 이제 그만 아버지에게 가야겠구나.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니 조심하자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엄마는 고개를 돌리며 내 시선을 계속 피하더니 아버지가 낮잠을 주무시자 내 방으로 왔어요. 어제 일은 실수였고 다시는 그러지 말자고 하더군요. 내가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계속해서 엄마는 말을 이었습니다. 어젠 일은 항상 내 마음속에 소중히 담아두마 하지만 이 일은 여기서 그만두어야만 한단다. 그리고 엄마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며 방을 나갔습니다.
엄마는 나와 마주치거나 단둘이 있게 되는 시간을 최대한 피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주무실 때 엄마가 내 방에 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다른 바쁜 일 있니? 엄마의 말에 나는 너무나 기뻐서 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하나도 안 바빠요. 기대감을 가눌 수 없었던 나는 쉽게 잠이 들지 않았어요. 회사 근무가 끝나자마자 집에 돌아오니 엄마는 준비를 하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극장에서 나와서 저녁을 먹고 엄마와 함께 조용한 카페에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취해 이미 주무시고 있었어요. 나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방에서 기다리렴 우선 아버지를 살펴보고 엄마가 방문을 잠그고 들어왔어요. 나는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요. 엄마와 저는 오랜만에 뜨겁고 즐거운 관계를 나눴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좋았어. 저는 엄마 이제 마음을 바꾼 거예요? 얘야, 너에게 모진 말을 한 후에 마음이 너무 힘들었단다. 너와 하고 싶었지만 참을 수 있을 거라고 여겼는데 라고 하시며 이 엄마를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니? 나는 엄마에게서 나온 말에 너무 놀랐어요. 다른 사람이 우리 사이를 모르게 해야 한단다. 누가 알게 되면 큰일이 날 거야. 네, 엄마, 나도 잘 알아요. 우리는 다시 즐거운 관계를 했습니다. 그 다음 주 목요일에 아버지는 중국 공장에 3주간 출장을 가실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중국으로 출국하고 저는 토요일 오후에 회사 일 끝나자마자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엄마는 조용하게 먼저 씻고 올게 하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에 엄마가 내 방문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문을 여니 새로 화장을 하고 한복을 곱게 입은 엄마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어요. 여보, 이제 나오세요. 엄마의 손에 이끌려 식탁에 앉은 나에게 엄마가 옆에 앉아서 두 손으로 샴페인을 따랐어요. 술을 전혀 먹지 않는 엄마를 따뜻하게 쳐다보았어요. 엄마는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황홀하고 즐거운 시간에 여행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행을 2번 더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아버지는 중국 공장의 책임자로 발령을 받아서 중국으로 떠나는 날 엄마를 나에게 맡기고 중국으로 가셨습니다. 그 후 우리는 꿈속에서 사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결혼한 지 5년 된 남자입니다. 와이프랑 둘이 살다가 장인어른께서 사고로 돌아가시고 장모님과 함께 산 지는 3년이 되어 가네요. 갑작스런 사고로 남편을 잃고 멍한 눈으로 지내는 장모님의 모습을 보며 와이프는 장모님과 함께 살자고 저에게 졸랐습니다. 저는 자신 없다고 했지만 이혼을 하고서라도 자기 엄마를 챙겨야겠다니 어쩔 수 없이 장모님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잘한 것 같네요. 와이프는 소위 말하는 커리어 우먼입니다. 회사에서 인정받고 연봉도 높은 만큼 야근도 많고 직업상 출장도 잦은 편이죠. 출장을 갈 때는 짧게는 2박 3일, 길게는 한 달도 갑니다. 이런 것 때문에 장모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망설였어요. 와이프가 출장을 가면 장모님과 둘이서 지내기 불편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이만큼 능력 있는 여자와 헤어지는 것이 아깝기도 했죠. 복잡한 마음에 고민을 하다가 장모님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연세가 있는 분들은 다 그런 건지 아니면 장모님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장모님은 집에서 속옷을 입지 않고 지냈습니다. 여름에는 민망해서 눈을 어디 두어야 할지 모를 때도 많았죠. 저는 욕구가 왕성한 편인데 와이프가 출장이 잦다 보니 늘 불만이었어요. 어느 날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서 집에 좀 늦은 시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와이프는 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집에 혼자 계실 장모님을 위해 집 근처 빵집에서 장모님이 좋아하시는 빵을 사가지고 들어갔죠. 집에 들어가서 화장실로 직행하려고 했지만 화장실에서 장모님이 씻고 계셔서 저는 소파에 앉아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술 기운에 소파에 널브러져 기다리고 있는데
장모님은 씻던 그대로 나오셨어요. 아마도 제가 귀가 전이라 생각해서 그랬나 봐요. 저는 장모님을 보고 곧바로 눈을 돌렸고 장모님은 당황해서 후다닥 다시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한동안 나오지 않고 있던 장모님은 화장실에 옷을 안 가져왔으니 잠시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방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거실로 나갔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던 장모님은 당황하더니 그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버리더라고요. 저는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장모님은 은근 즐기더라고요. 장서방. 이러면 안 돼. 하는 이런 말을 중간중간 했지만 장모님의 행동은 말과 정반대였습니다. 일을 치르고 저는 장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장모님은 계속 저를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는데 그 눈빛은 참 순수해 보였습니다. 장모님은 제 등을 쓸어내리며 숨 고르기를 하고 있었는데 고개는 돌린 채로 멍한 눈빛이었습니다. 다른 여자랑 바람 나는 것보다는 낫지 않냐고 했더니 장모님은 말없이 제 등을 쓸어내리기만 했어요. 저는 옷을 챙겨서 밖으로 나간 다음 모텔에서 며칠간 출퇴근하며 지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하는 후회가 몰려왔고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면서 며칠 후에 집에 들어갔더니 장모님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고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들어갔어요. 장모님은 한숨을 쉬더니 무표정으로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허둥대고 있는데 장모님은 씻고 오라고 하더군요. 말없이 화장실에 가서 씻고 와서 저는 장모님에게 죄송하다고 했어요. 죄송하다는 말로 될 일이 아닌 것은 알았지만 일단 사과는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장모님은 저보고 가까이 오라고 손짓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뺨이라도 한 대 맞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입 꽉 다물고 장모님 곁으로 갔습니다. 장모님은 자네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아는가? 이렇게 물으셨는데 저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죠.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 장모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나 하자고 하시더군요. 그날 있었던 일은 모두 있고 없었던 일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마음 둘 곳 없는 나와 함께 살아준 사위인이 넘어가겠다고 하셨습니다. 대신 꼭 비밀로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장모님은 저를 이해한다고 하셨어요. 혈기왕성한 나이에 마누라가 집에 있는 날이 별로 없으니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이해는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말을 해야지 그렇게 행동부터 하면 내가 얼마나 놀라겠냐고 하시고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말하더군요. 다른 여자랑 바람 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어? 내 딸 두고 그럼 안 돼. 김서방. 내 딸 눈에 눈물 나게 하지 말아줘. 무슨 뜻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해 있는 저에게 장모님은 내가 안 해주면 내 딸 두고 다른 여자 만날 거 아니야? 이러면서 한숨을 쉬셨어요. 장모님은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장모님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가서 또 회포를 풀었네요. 며칠 후에 와이프가 출장에서 돌아왔는데 많이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와이프는 오후에 집에 와서 낮잠을 자다가 퇴근한 저를 맞아주었어요. 함께 저녁을 먹고 자려고 하는데 와이프는 피곤하다고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 건드리지 말라는 뜻으로 알고 그냥 잤죠. 평소 같았으면 제가 짜증이 났을 테지만 그날은 와이프가 그냥 자겠다는 말을 해도 덤덤했습니다. 장모님 덕분에 불만스러울 일이 없었거든요. 장모님은 나름의 룰을 정했어요. 와이프가 출장을 갔을 때만 허락하겠다 했습니다. 와이프는 야근도 많고 늘 피로를 달고 사는 사람이라서 출장 기간이 아니라도 저와 부부관계를 자주 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말이죠. 저는 와이프가 출장이 잡혔다는 말만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와이프가 출장을 가면 장모님이 허락을 해주니까요. 장모님은 항상 수동적이었고 눈을 질끈 감고 한숨만 쉬었는데 언젠가부터는 한숨 소리에 앓는 소리가 섞여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애타게 저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언젠가 한번 이때만이라도 나를 김서방이라 부르지 말고 이름을 불러달라고 했더니 저를 민성씨라고 애타게 부르더라고요. 제 이름을 부른 장모님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계속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언젠가부터 장모님은 와이프가 야근을 하는 날에도 허락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수동적이었던 장모님은 점점 능동적이 되었습니다. 6개월 정도 후에
장모님이 저에게 고맙다고 하더군요. 제 덕분에 자기도 여자가 된 기분이라고 장인어른을 그렇게 보내고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삶을 놓아버리려고 했을 때 저와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일 때문에 삶의 의지가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죄책감도 갖지 않을 것이고 제가 원할 때는 언제든 준비가 되어 있을 테니 마음대로 하다가 때가 되면 버려지겠다고 하셨어요. 장모님의 말에 저는 장모님과 함께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순간을 못 참아서 이렇게 된 것인가 하는 자책도 했지만 장모님은 절대 자책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된 것은 운명이라 생각하라고 하시며 자네가 날 살렸으니 자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장모님과 이렇게 지낸 지도 꽤 시간이 지났네요. 장모님은 저에게 애교도 부리고 장난도 잘 받아줍니다. 와이프가 있을 때도 가끔 장모님과 장난을 치곤 하는데 와이프는 저를 사랑스런 눈빛으로 쳐다봐요. 자기 엄마에게 잘해줘서 고맙다고 하며 자기가 시댁에 더 잘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약간 혼란스럽기는 하네요. 이런 생활이 얼마나 더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어찌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 걷고 있는 길이 모두가 행복한 길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애 6년 하고 와이프와 결혼했어요. 식 올린 지 3년 됐고요. 연애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인사드리고 장모님 댁에서도 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처가에 들른 것도 거의 9년이나 되었습니다. 처가에 다니면서 장모님과 일이 있었어요. 이제 그 이야기들을 풀어볼까 합니다. 장모님은 전라도 분이라서 그런지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차가워 보이고 쌀쌀맞고 도도해 보이는 인상입니다. 현재 나이가 55세인데도 중년 여성의 순박한 모습이었고 굉장히 도시적이기 때문에 옷 차려입고 화장하고 나면 한 40대 중반까지는 볼 수 있는 외모를 가졌습니다. 제가 장모님 몸무게는 모르지만 옷은 55 사이즈를 입는 것 같아요. 남자는 시각에 약하잖아요. 첫 번째로 장모님의 몸을 보게 된 것은 집에서였어요. 장모님은 집에서는 언제나 편안한 원피스 복장으로 계시는데 그날따라 많이 피곤하셨는지 일찍 잠이 드셨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아직 퇴근도 안 한 상태였고요. 그때는 와이프와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와이프가 안방에 뭘 가지러 간다고 들어가더니 나올 때 문을 안 닫고 그냥 나왔어요. 아무 생각 없었는데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서 화장실에 가던 중 안방 안쪽으로 장모님이 주무시는데 원피스가 올라가 다리살이 다 보이더라고요. 그 광경을 한번 보고 지나치기는 무척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가는 척하면서 안방 문 앞을 몇 번이나 지나갔습니다. 와이프는 딴 데 신경 쓰느라 제 행동은 안중에도 없었죠. 몇 번이고 장모의 다리살을 보면서 기억을 주입시켰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혼자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 대상은 장모님이었어요. 두 번째 사건은 장모님의 다리살을 본 한참 뒤에 일어났습니다. 그간에도 장모의 다리살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종종 있었습니다. 곧 사위들 놈이라고 간간히 방심하고 옷차림을 느슨하게 할 때가 아주 가끔 있더라고요. 제가 결혼 전에 장모님 댁에 디지털 도어록을 직접 달아드렸습니다. 인터넷 개통하면서 사은품으로 받은 건데 이게 불량이었는지 한동안 닫히면서 문이 잠길 때 소리가 뿅뿅고 잘 나더니 어느 순간부터 잘 안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가 한참 결혼 전에 사진 찍고 가구 전자제품 보러 다닌다고 바빴던 때일 거예요. 와이프 회사 끝나기 전에 제가 먼저 퇴근해서 처가에 먼저 들어갈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퇴근을 좀 일찍 했거든요. 당연히 처가댁 디지털 도어의 비번은 제가 알고 있었고 평소와 다름없이 비번을 누르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장모님 혼자 집에 계셨을 텐데 화장실 안에 계신 것 같더군요. 물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화장실서 용변을 보는 것 같아서 제가 괜히 인기척을 내면
더 부끄러울 것 같아서 그냥 가만히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두 번째 기회였습니다. 제가 소파에 앉은 지 채 1분도 안 되어서 장모님이 화장실서 나오시는데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로 나오셨습니다. 수건으로 머리카락을 툭툭 치면서 나왔는데 나오는 동안에도 제가 소파에 앉아 있다는 걸 눈치를 못 채신 거였죠. 저는 얼어붙은 자세로 장모님을 보게 되었고 장모님이 머리를 드는 순간 고개를 다른 쪽으로 돌려버렸습니다. 고개를 돌린 동안 장모님이 안방으로 급히 들어가시는 소리가 들렸고 한참 후에 평소와 다르게 옷을 갖춰 입고 나오셨습니다. 자네 언제 왔느냐? 부터 겨우겨우 말씀하시다가 끝내는 오늘일 너무 창피하다고 하시고는 그날 끝내 식구들이 모두 오실 때까지 이후로 한마디도 안 하셨죠. 저는 저대로 와이프 방에 들어가서 장모님의 아까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충혈된 내 보물을 진정시키는데 안간힘을 써야 했습니다. 그날 장모님의 모습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 남자를 품을 충분한 자격 있는 몸이었습니다. 제 눈이 카메라였다면 그 순간을 남김없이 찍어서 저장해두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나중에 몇 번이나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사건은 제 손으로 직접 장모님을 탐했습니다. 결혼 후 안 사실이지만 장모가 치질이 많이 심하더군요. 심할 땐 과다 출혈로 인해 빈혈로 쓰러지실 때도 많다고 합니다. 와이프랑 집에서 밤 11시인가 잠이 들 때쯤이었는데 장모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장인어른께서 너무 아파서 바로 응급실 좀 가야 할 것 같다고 저희를 부르시더군요. 잠잘 시간에. 갑자기 부르시는 거라 많이 피곤했고 좀 못마땅한 티를 내며 처가에 갔습니다. 장인께서 머리가 너무 무겁고 아프다고 하셔서 새벽에 응급실로 가셨고 응급처치를 하고 각종 검사를 했습니다. 한참 뒤에 전문의가 오더니 CT 촬영 결과 머릿속에 뭔가 있는 것 같다며 정밀 진단을 받아봐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장모님이 어지럽다고 하셨고 와이프는 아버지는 자기가 돌볼 테니 저에게 장모님을 모시고 집에 가서 좀 쉬게 하라고 하길래 알겠다고 하고 장모님을 모시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으로 오는 내내 장모님의 얼굴이 창백하고 기운이 없이 어지럽다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장모님을 소파에 앉혀드리고 안방에 이불을 깔고 나왔더니 장모가 소파에서 거의 혼절한 상태로 보였습니다. 장모님마저 응급실로 보내야 하지 않나 생각은 했지만 우선 호흡 상태는 고른 것 같아서 그냥 우선 눕혀드리기로 했습니다. 힘들게 장모를 안아서 안방으로 모셔가 깔아드린 이불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덮어드리려는 찰나 내 안에 늑대가 꿈틀거렸어요. 혹시나 장모님이 깨면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장모님께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드리려고 안마을 하는 척 어깨를 주물러 들리고 팔뚝과 종아리를 주물러 드렸습니다. 그리고 도중에 괜찮으시냐고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아직 정신을 못 차리시는 것 같길래 대담하게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참기가 힘들었거든요. 뭘 하더라도 화가 잔뜩 난 내 보물을 달래줄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다시 장모님을 흔들어 깨워보았습니다. 아직도 세상 모르고 혼절한 상태라 용기를 냈습니다. 장모님의 온기가 느껴졌어요. 그리고 나는 장모님과 거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을 꼭 껴안아주고 옷을 다시 입혀드렸어요. 그리고는 이불을 덮어드린 뒤 안방문을 닫고 나와 와이프의 방에서 다시 한번 혼자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에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잠든 뒤 한 1시간 정도 지난 뒤 제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와이프가 집으로 쫓아왔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때까지도 장모님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와이프가 엄마를 간호할 테니 장인 어른께 가보라고 하여 응급실로 갔습니다. 한동안 혹시 장모가 제가 저지를 짓을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두려움에 처갓집 방문을 주저했습니다. 와이프는 내가 처갓집을 잘 안 간다고 난리였지만 도둑이 제발 저릴 수밖에 없었죠. 그러기를 한 달 정도 지나고 장모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귀여운 사위 요새 왜 통 안 와? 많이 바빠? 사위 보고 싶어도 안 오니까. 볼 수가 없네. 오늘 자네가 좋아하는 꽃게탕 해놓을 테니까 오늘 와서 밥 먹고 가. 장모는 내가 했던 짓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았어요. 나는 장모님의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장모님의 말에 왠지 힌트가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얼른 말씀 듣기로 했습니다. 장모님은 와이프랑 같이 오라고 하셨는데 그날따라 야근해야 한다며 혼자 먹고 집에 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과일을 사들고 장모님께 갔습니다. 장모님은 아무런 티도 안 내셨고 진수성찬을 차려주셨어요. 다 먹고 난 뒤에 제 눈을 지그시 바라보셨어요. 배부르게 먹었나? 그럼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야지 라고요. 장모님은 그날 다 알면서 티도 못 내고 저를 기다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밥을 차린 거라고 하면서요. 장인어른은 출장 가서 내일에나 온다고 하셨고요. 저는 장모님이 리드하는 대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제 심볼은 장모님과 찰떡같이 잘 맞았습니다. 그 후로 장모님은 저를 종종 부르셨고 저는 장모님께 최선을 다했습니다. 장모님은 젊은 우리 사위 최고라고 하면서 제 와이프가 부럽다고 하셨답니다. 참 우리 장인어른 얘기를 빼먹었네요. 응급실에 간 다음 날 바로 정밀 검진 받으셨는데 일주일 뒤 결과가 나왔고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고 머리 아픈 것은 그냥 신경성 스트레스 같다고 하더군요. 일주일 동안 혹시나 뇌종양이 아닐까 걱정했던 것이 싹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장모님은 일주일에 2번 정도 저를 부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